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권태원 선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교재 정의 3에 나와 있는 상한과 하한에 대해서부터 우리 한번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피니션 3을 보니까 상한, 영어로 우리가 보통 슈프리멈, 하한, 영어로 인피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지난 시간에도 살짝 제가 선생님 언급을 했지만은 이 상한이라는 것과 하한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 자, 아마도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많이 생소하겠지만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우리가 다루는 뭐 어떤 과를 가든지 우리가 보통 대학 수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상한, 하한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확실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된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상한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살짝 언급했지만은, 그렇죠? 우리가 보통 상계죠, 그렇죠? 상계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상계의 값들 중에서 제일 작은 상계. 그래서 우리가 상한을 다른 말로 최소 상계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제 정의를 하면 이렇게 정의되는데, 상한의 수학적 정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집합 S가, 자, A라고 하는 상계를 가질 때에,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당연히 위로 유계이겠죠, 그죠? 자, 이와 같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위로 유계가 되어졌을 때에 이 부분집합 X가 만약에 A라는 상계를 가진다고 하면, 가진다고 했을 때에, 자, B가 A보다 작다이면 B는 S의 상계가 될 수 없다. 자, 이 말은 요 A라고 하는 값보다도 더 작은 상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다시 한번, B라고 하는 값이 A보다 작으면 B는 S의 상계가 될 수 없다. A라고 하는 것이 집합 S의 상계인데 A보다도 더 작은 상계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A보다도 더 작은 상계가 없다는 것은 상계 중에서 요 A라고 하는 것이 제일 작은 상계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상한을 다른 말로 최소 상계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A를 우리가 요 집합 S에 뭐라고? 상한. 자, 영어로는 우리가 보통 슈프리멈이라고 하는데, 예, 상한이라고 우리가 불러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A는 집합 S의 상계 중에서 제일 작은 값.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호로 표시할 때는 요 A라고 하는 값을, 자, 이렇게 슈프리멈 S라고 이렇게 우리가 써주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한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살짝 또 살펴봤지만은, 자, 이 집합 S가 하계의 1을 가질 때에,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아래로 유계라고 그랬죠. 아래로 유계해서 하계의 1을, 자, 하계라는 값은 여러 개 있다는 거죠. 그런데 A보다도 더 큰 B 값이 집합 S의 하계가 될 수 없다는 말은 A가 집합 S의 하계인데 A보다 더 큰 하계는 없다. 그 말은 A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집합 S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계 중에서 제일 큰 값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하한을 다른 말로 최대 하계라고 한다는 거죠. 하계 중에서 제일 큰 값. 자, 그래서 우리가 요 A가 하한이었을 때는 보통 우리가 기호로 표시할 때는 이렇게, 자, 인피멈 S라고 하고 그것을 A라고 한다. 자, 요렇게 우리가 쓴다는 거죠. 자, 우리가 간단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요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를 혹시 여러분 가운데 편입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자, 요런 문제, 편입시험 기출문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것은 편입시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치는 중간기말 시험에서도 얼마 전에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문제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집합이 1 플러스 n분의 마이너스 1의 n승을 원소로 하는데 n은 자연수인 집합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집합의 상한과 하한을 각각 A와 B라고 했을 때 A와 B를 구해서 그 두 값을 한번 곱해봐라 그랬죠. 자, 편의상 요 집합을 우리가 집합 A라고 해봅시다. 그럼 요 집합 A를 실제로 우리가 한번 몇 개 적어보면, 자, n 대신에 1이 들어가면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거기다 1을 더하면 이게 뭐가 된다? 제로가 되겠죠. n 대신에 2가 들어가면 1 플러스 이게 2분의 1이 되죠. 그럼 요 값 얼마 된다? 2분의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n 대신에 3이 들어가면 그때는 이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고 3분의 2 되겠죠. 그럼 1에서 3분의 1을 빼면 이게 3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몇 개만 더 적어 보겠습니다. n 대신에 4가 들어가면 분모는 4가 되고 요 분자는 이제 4승가하면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면 1 플러스 4분의 1은 4분의 5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n 대신에 5가 들어가면 1 마이너스 5분의 1이니까 5분의 4가 되고 n 대신에 6이 들어가면 이게 아마도 6분의 7이 될 거랍니다. 이런 식으로 요 값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요 집합 A의 원소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뭐죠? 0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X라고 하는 것을 집합 A의 원소라고 이렇게 우리가 둔다라고 하면 요 X, 이 집합 A의 원소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0이죠.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제일 큰 값은 얼마다? 2분의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자 여기에 이제 1보다 큰 값도 이렇게 배열되고 있는데 1보다 큰 값을 비교했을 때에 요 두 값을 비교하면 자 분모를 8로 통분하면 이쪽 분모는 12가 되고 이쪽 분모는 10이 되니까 요거는 8분의 12, 8분의 10이니까 요 놈보다는 열미 더 크죠. 그리고 요 두 놈을 비교했을 때 분모를 24로 통분하면 분모자가 30이 되고 분자가 28 되니까 그렇죠? 가면 갈수록 이와 같은 값들이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집합의 원수 중에서 2분의 3보다는 더 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집합 A에 요 A라고 하는 것은 집합 A의 슈프리멈 A, 즉 상한을 가리키는 거죠. 상한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 A의 그죠? 집합 A의 상계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죠. 그러면 집합 A의 원소를 우리가 X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이 X라고 하는 값은 2분의 3보다도 당연히 작거나 같고 뭐 2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도 작고 4보다 작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죠? 많은 상계의 값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와 같은 값 중에 제일 작은 값이니까 이 값이 바로 슈프리멈 A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한이라고 하는 것은 요 집합 A의 요 같은 경우 원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집합 A의 원소가 2분의 3보다 작고 0보다 크거나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요 2분의 3이라고 하는 값이 상계 중에서 최소값이라면 요게 뭐가 된다? 상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죠? 집합 A의 원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 등호가 들어가면 집합 A의 원소이면서 상한이고 이렇게 등호가 안 들어가면 집합 A의 원소이면서 상한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하한이라고 하는 것은 인피멈 A라고 하는 것은 집합 A의 하계들 중에서 제일 큰 값이니까 집합 A가 지금 원소로서 제일 작은 값이 지금 0이죠. 그렇죠? 요 0이 뭐가 된다? 요 정의에 의해서 하한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보다시피 하한이라고 하는 것이 집합 A의 하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집합 A의 원소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값들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죠. X는. 그와 같은 하계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하계들 중에서 제일 큰 값이 바로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한 역시도 무슨 말이겠죠? 하한 역시도 집합 A의 원소가 될 수도 있고 이 동호가 안 들어가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어쨌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상한하고 하한을 곱한 값이니까 A와 B를 곱하면 뭐가다? 0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답은 요 1번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 편입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뭐 편입시험이든 여러분 학교 시험이든 얼마든지 출제할 수 있는 좋은 문제랍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용어적으로 여러분들이 상한, 슈프리멈, 하한, 인피멈이라고 하는 요 용어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상한의 정확한 정의, 하한의 정확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처음에는 조금 많이 낯설지만 여러분들이 점점점 진행해 나가면 얼마든지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해줄 테니까 차근차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실수의 완비성 공리,
자, 우리가 중요한 3대 공리가 있답니다. 수학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체의 공리, 또 순서 공리, 완비성 공리. 자, 이렇게 중요한 세 가지의 공리가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실수의 완비성 공리라고 하는 거는 공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증명이나, 그쵸? 또 왜 그런지 이렇게 묻거나 따지면 안 되죠. 그쵸? 이 공리라는 것은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요 단어 하나하나 빼놓지 말고 정확하게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종종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보게 될 거랍니다. 자, 실수의 완비성 공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어려운 내용은 아니랍니다. 어떤 집합 x가 위로 유계이면 그 집합은 반드시 상한, 즉 슈프림um x가 상한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실수의 완비성 공리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합 x의 원소를 이런 식으로 스몰 x라고 하게 되면 위로 유계되면 이 집합 x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무슨 세모보다 작거나 같다, 네모보다 작거나 같다, 별표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럼 이런 폼이 되어질 때 우리는 위로 유기를 한다겠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위로 유기라는 것은 이와 같은 무슨 값을 상계의 값들을 갖게 되고, 그러면 그 상계의 값 중에 가장 작은 상한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공리니까 따지지 말고 그렇게 받아들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 완비성 공리의 동치 명제는 뭘까요? 그러면 반대로 여기서 위로 유기가 아니고 여기처럼 아래로 유기하면 그때는 뭐가 존재한다? 반드시 그렇죠. 하한, 즉 인피멈 x가 존재하겠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아래로 유기가 되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집합 x가 아래로 유기라고 하면 요 x라고 하는 값들이 요 x라고 하는 이 원소들이 세모보다 크다, 네모보다 크다, 내는 별표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와 같은 뭐가 존재한다? 하계가 존재하겠죠. 그럼 하계가 존재하면 그 하계 중에 가장 큰 값인 최대 하계, 즉 하한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알아? 공리니까 따지지 말고 닥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제 세오롬 2에 나와 있는 요 단조 수렴 정리라고 나와 있죠. 자, 요 정리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공대생이든 아니면 상대생이든 또 여러분 뭐 수학을 전공한 학생이든 상관없이 요 단조 수렴 정리는 요 대단히 중요해서 뭐 경제 수학 같은 데서도 이렇게 나온답니다. 자, 일단 이 단조 수렴 정리라는 것은 뭐냐면 수열 xn이 있는데 이 수열이 단조 증가 수열, 그러니까 단조 증가 수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함수로 말하면 증가함수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계속 증가만 하는 함수. 근데 단조 증가 수열이고 위로 유계, 요 두 내용이 결합이 되면 이 수열이 단조 증가 수열인데 위로 유계다. 그러니까 이 수열이 그렇죠,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는데 위로 유계라는 것은 여기 이제 증가의 한계폭이 이제 끝이 있다는 거죠. 그죠? 요런 형태가 되어졌을 때는 요 수열은 수렴한다는 거죠. 이 수열은 반드시 수렴하는데 그 극한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n이 뭐한들 xn이 극한이 바로 요 집합의 요게 뭐죠? 상한이죠. 극한값이 상한이 되어진다. 이런 내용이랍니다. 무슨 말이겠죠? 다시 한번 어떤 수열이 있는데 그 수열이 단조 증가 수열이고 위로 유계가 되어지면 그 수열의 극한값은 요 수열을 원소로 하는 집합의 뭐다? 상한이 극한값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어떤 수열이 xn이 단조 감소 수열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래로 유계이면, 그러니까 이와 같이 되어졌을 때는 이 수열은 역시 요 위에 게 수렴하는 것 얘도 수렴하는데 이번에는 그 극한값이 인피멈이죠. 그러니까 요 수열의 항들을 원소로 하는 이 집합의 하한이죠. 그렇죠? 이 하한이 극한값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열의 값이 이렇게 하나 계속 감소하고 있다. 단조 감소죠. 감소하고 있는데, 자, 아래로 유계가 되어지려고 그러면 여기 이제 그 감소하는 끝이 있어야 되겠다. 멈추는 데가. 적당히 이쯤 이따 치시다.